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과학 통계 제 6번째 시간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가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학생은 트라우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고, 물론 이제 시험 볼 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유도의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짜증이 나긴 하는데, 이 자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약간 지적 유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유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도에 대한 챕터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자유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다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자, 어쨌든 자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변산성의 수학적 정의 중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유도의 개념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이걸 이제 조금 다시 얘기하면,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자유도의 개념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를 설명하는 그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 관점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통계학적 개념, 마지막으로 응용통계학적 개념, 세 가지 관점으로 자유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 개념으로는 이제 독립적인 행위 차원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리통계학적 개념에는 모수 추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독립적인 자료의 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거는 독립적인 게 종속적인 자료의 수가 있다라는, 무언가에 종속된 것, 독립적인 수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은 종속적인 자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응용통계학적 개념은 기각 가능성의 기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사람들 중에서 무언가를 기각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하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통계학적 개념을 가장 좋아해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고, 다른 거는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일반적인 개념은 독립적인 행위 차원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능력의 수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의 수준이고 무슨 독립적인 행위 차원의 수냐?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축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동할 수 있는 게 요 축 위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축이 하나니까 자유도도 1이에요. 여긴 축이 두 개니까 자유도가 두 개고, 여긴 축이 세 개니까 3차원인 경우엔 자유도가 세 개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능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바로 수리통계학적 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뭐 일반적인 개념 자유도에서 이제 물레방아, 디딜방아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수리통계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모수 추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료의 수라고 했는데, 독립적인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종속적인 거예요. 종속 변수랑 달라요. 종속적인 어떤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전집에 대한 추정을 많이 할수록 주어진 표본에서 그 추정과 독립적으로 전집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유도는 이미 이루어진 추정의 수만큼 감소한다. 우리가 전집이 있고 여기서 샘플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 전집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 추정을 할 때 한 번 추정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자유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추정의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횟수인가? 뭐 아무튼 한글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추정의 횟수, 뭐 추정의 어떤 횟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추정을 할수록 추정 횟수가 조금씩 추정의 수만큼 감소한다는, 추정을 한 번 했으면 1이 빠지고, 추정을 두 번 했으면 2개가 빠지고, 추정을 3개 했으면 3개가 빠지고, 추정을 4번 했으면 4번이 빠지고. 그럼 그 추정이 뭐냐? 그 추정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추정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 종속적인 자료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표본자를 이용해서 전집의 독립적인 추론을 많이 할수록 전집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의 수는 추론의 횟수만큼 줄어들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유도는 자료의 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유도 이꼴 자료의 수예요. 자, 그렇는데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게 뭐예요? 분산을 구할 때 n-1이에요. 분명히 사례수로 나눈다 그랬는데 사례수 하나를 뺀 게 계산이 되죠? 이게 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수치, 전집의 평균을 추정을 할 때 내가 샘플을 빼가지고 평균을 구했어요. 이 평균은 누구의 평균이에요? 샘플의 평균이긴 하지만 내가 구한 이 샘플은 뭐를 대표해요? 이 샘플은 전집을 대표하죠. 그리고 이 샘플에는 뭐의 속성이 있어요? 전집의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집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얘를 추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평균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각 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요. 그럼 이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기도 하고 평균이면서 얘는 전집의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집의 평균일 가능성이 있죠. 전집이 평균이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전집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 가능성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치, 전집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자료의 자유도는 몇 개예요? 자유롭게 추정할 수 있는 개수는 사례수 자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뭘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집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개라고 치면 이 10개가 다 뭐예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전집의 속성을 이 10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각각으로 다 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과 독립적인 전집의 변산성을 추정. 자, 우리가 평균을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평균을 구했고, 그럼 여기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분산과 얘가 갖고 있는 변산성, 여기 있는 변산성과 여기 있는 변산성도 동일하겠죠. 왜? 이 표본도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산성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편차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편차 점수의 합은 이제 요 공식을 만족시켜야 되죠.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때 요것도 엑셀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좀 쉽게 할게요. 이러면 몇이지? 얘를 평균을 내볼게요. 평균이 3.6이 나왔어요. 평균이 3.6인데, 자, 지금 우리가 평균을 추정을 했죠. 얘가 뭐의 평균이에요? 내가 구한 샘플의 평균이면서 또 뭐예요? 전집의 평균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이 값이 전부 다 전집의 평균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평균을 3.6이라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 그 다음에 분산,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빼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분산 구하기 전에 칸을 하나 더 넣을게요. 얘가 전부 다 0이 나오죠. 얘가 0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적해서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아닌데? 갑자기 수식을 까먹었다. 그냥 이게 그 노가다로 해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썸을 했을 때 요만큼까지 1.6이 나오죠. 여기까지 더했을 때 1.6이 나오는데 요 마지막이 편차의 합이 0이 되려면은 여기까지의 합이 1.6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그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가 0이 되려면은 이 마지막 1번, 2번, 3번, 4번 5개 값이 있을 때 이 5번째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6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어딘가에 종속된 거예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할 때 요 마지막 5번째에는 결정권이 없다. 이 앞에서 그냥 다 해버렸기 때문에 결정값이 없기 때문에 전체 사례수는 5개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1 빼면은 분산을 구할 때 자유도, 우리가 추정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수리통계학적 개념의 자유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이제 수리통계학적 개념의 자유도를 설명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응용통계학적 개념의 자유도를 설명을 해볼게요. 응용통계학적 개념이 기각 가능성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기각 가능성이다 라고 이제 칼 포퍼라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리통계학적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 모형, 가설, 예측, 주장 등은 실증적인 자료와 경험에 의해서 기각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3명을 표집했는데 익명으로 측정됐기 때문에 각각의 IQ는 몰라요. 요걸 이제 실험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할게요. 실험자인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은 오염되기 때문에 사이드킥을 한 명 구해갖고 연구 보조자를 한 명 구해갖고 야 가서 데이터 모아와 해서 3명을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애들 평균이 지능 평균이 110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알겠어 라고, 이제 저는 11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누가 몇 점을 받았는지 몰라. 나가서 110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능이 110이니? 너 지능이 110이니? 너 지능이 110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의 각각 점수를 모르는데 평균은 알잖아요. 110이란 점수를 아니까 이 사람한테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110이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왜냐면 이제 내가 아는 정보는 평균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이 사람들이 나의 질문을 갖다가 110이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기가 가능성은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가능성은 자유도는 3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균을 추정을 할 때, 그게 이제 응용통계학적 개념에서 평균을 추정할 때 자유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해서 자유도를 설명하는 방식은 수리통계학적 개념이랑 비슷해요. 내가 110이라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110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각각 사람한테 여기서 평균 네 점수에서 110을 빼면은 0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몇이냐? 몇이냐? 0이냐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0이다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0이다 0이 아니다를 물어봤을 때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요 공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에서 어떤 수를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기다 아니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편차가 0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라고 얘기했어요. 편차가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편차가 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앞에서 편차 0이에요. 편차 0이니까 얘는 자동으로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각을 할 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편차 점수 알려지고 나면은 세 번째 사람은 요거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얘랑 얘만 이제 추정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응용통계학적 관점이 중요한 거는 이 자유도에서는 요 수식이 이제 요 개념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편차의 합은 0이다라는 개념이 자유도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 변산성을 구할 때, 변산성의 자유도를 구할 때 요게 왜냐하면 변산성을 구할 때 요게 사용이 되잖아요. 제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평균 개념 얘기할 때 요 수식을 꼭 기억을 해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자유도 응용통계학적 개념이랑 수리통계학적 개념하고 일반적인 자유도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제가 만든 예시는 수리통계학적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요. 요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사과의 전집이 있어요. 사과의 전집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10개의 샘플을 시장에서 샀어요. 연구 목적은 사과의 당도를 체크하기 위해서요. 사과라는 어떤 과일의 종의 당도가 어떻게 되는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과 10개를 샀단 말이에요. 이 사과 전집에서 이 사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을 때 각각의 사과가 지닌 당도는 뭘 추정할 수 있어요? 이 전집이라는 사과 전체, 사과라는 과일의 평균적인 어떤 당도를 다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평균을 할 수 있게 추정하게 되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는 몇 개? 독립적인 수는 10개죠. n은 10이니까. 그러면은 평균을 추정할 때는 자유도 10개. 그냥 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평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과의 당도를 추정을 하려면은 먹어봐야 되죠. 사과를 이제 먹어보기 위해서 얘를 먹습니다. 얘를 먹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가진 값이 당도가 10점 만점에 8.5라는 값이 나왔다고 쳐요. 8.5라는 값을 구해갖고 사과의 당도는 8.5쯤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값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 개별적인 사과의 당도가 아니라 전체 사과라는 전집의 당도가 궁금한 거잖아요. 8.5로 일단 한번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하게 되면 몇 개 남아요? 사과가 9개 남죠. 그럼 몇 개예요? n-1 9개. 그 다음에 변산성은 다른 하나를 먹어봐야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다른 색깔로 할게. 예를 들어서 얘가 8.2가 나왔어.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는 0.3이죠. 그러니까 변산성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먹을 수도 있고 얘를 먹을 수도 있고 얘를 먹을 수도 있고 얘를 먹을 수도 있고 얘를 뭐 각각 다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미 평균을 구할 때 하나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변산성을 추정할 때는 몇 개가 남는다? 9개가 남는다.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요거 9개가 남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자유도는 n-1이다. 분산을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는 9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유도의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또 다른 어떤 모수치를 추정을 한다. 분산의 어떤 분산이 갖고 있는 특정 모수치를 추정한다고 할 때는 몇 개가 남아요? 우리가 분산할 때 하나 먹었잖아요? 하나 먹었으니까 몇 개 남는 거예요? 8개 남는 거고. 또 추정하게 되면 7개 남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자유도의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딱히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요 정도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들으세요. 뒤로 돌려가지고 앞에 거 이제 수리통계학적 개념이랑 응용통계학적 개념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요 사과로 설명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면은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자유도가 어떤 개념인지 알게 되면서 아, 통계 돌릴 때 별로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유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요구되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고급 통계를 공부하거나 하려면은 자유도의 개념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도를 요약을 하면은 전집의 분산 추정을 위해 자유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수를 추정할 때 고려되는 개념이고 그 n-1 대신 n을 사용하게 되면 분산의 기대값이 전집의 실제 분산보다 과소 추정이 돼요. 왜? n-1이 요거는 작죠? 요건 크죠? 우리가 큰 걸로 나누면 전체 값이 작아지고 작은 걸로 나누면 전체 값이 커지게 돼요. 뭐 산수하는 사람들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 요걸 이제 다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해 놔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아, 요게 이제 n으로 나누게 되면은 과소 추정이 되니까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n-1로 나누는 게 더 비편중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n-1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요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도를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요 사과로 사용한 그 예시라든지 응용통계학적 관점 혹은 수리통계학적 관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수학적 정의 중에서는 분산과 표준 편찬 자유도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이 자유도가 뭐냐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료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추정할 때마다 독립적인 자료의 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그걸 왜 그러냐? 우리가 비편중 추정치, 모수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다 보니까 이게 더 맞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자유도에 대한 개념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는데 가장 잘 이해가 갈 만한 게 이제 사과 이야기였어요. 이해가 잘 갔다면 다행이고 잘 안 갔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